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법률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률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해서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외국 로펌과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국가죠. 우리는요. 자, 그래서 이 외국 로펌과의 합작 문제도 단순하게 그냥 법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장점,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존재합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외사팀 전체 이제 팀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국 합작법인, 또 외국 로펌과의 합작 법무법인, 뭐 이른바 법률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나누어 보고 계신데.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서 부족한 내수 경제에 보완하는 이런 적극적인 수출 지향 정책을 펼치는 국가다. 우리가 스스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분쟁은 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될 테고 이걸 해결해야 될 필요성도 클 텐데요. 자, 그런데 국내 로펌들은 이제 국제적인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뛰어나다 말하지 못했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변화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아직 좀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되셔서 이게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변호사님께 우리나라 로펌하고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 이와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 11월 말에 법무부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외국 로펌 간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는데요. 네네. 이는 일부 FTA 체결 국가, 즉 법률 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 국가와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이후에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실제로 인가한 최초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해당 합작 법무법인은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한국법과 영미법에 관한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네, 이 국공합작 이건 들어봤는데 합작 법무법인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익숙한 용어가 아니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합작 법무법인 뭐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3단계로 나뉩니다. 네. 우선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이 허용됩니다. 네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서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간의 사안별 공동사건 처리도 가능해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제인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 참여자가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국은 법률 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 국가인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입니다. 유럽연합 이렇게 되니까 국가가 상당히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하고도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요 영미법계 국가들, 베트남, 여기 좀 투자 대상국이면서도 수출이 많은 국가고 네. 콜롬비아가 좀 되게 좀 이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설립 인가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설립 인가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네. 합작 법무법인의 설립 의결서 및 설립 계약서 작성, 그리고 네. 국내외 합작 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그리고 각 합작 참여자의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외국법 자문사 5인 이상 보유,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5인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고 예. 이 중 최소 3인 이상이 해당 합작 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잠깐만요. 그 외국법 자문사 5인 이상이라는 얘기는 각각 5인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3년 그러면은 이상 경력. 네. 자기 나라 변호사 말고 네. 다른 나라 변호사가 5인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네. 의미네요. 네, 그 나라 이제 한국 변호사분 뿐만 아니라 예. 외국법 자문사 역시도 그 수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네.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외국 합작 참여자의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외국 합작 참여자가 급조된 국내 합작 참여자를 이용해서 명목상으로는 합작 법무법인이지만 실질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요건입니다. 또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합작 법무법인은 각 합작 참여자의 구성원인 2인 이상의 선임 변호사와 선임 외국법 자문사를 합작 법무법인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합작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네. 송무, 대정부 기관 업무, 공증, 등기, 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 등은 제외됩니다. 다 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는 당초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국내 법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광범위한 업무 제한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오히려 자유로운 성장과 경쟁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정부기관 업무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서로 합작 법무법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족법 관련된 문제는 이 다문화 또는 다국적 가족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노무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네요. 네. 네. 자, 아무래도 조인트 벤처를 외국 기업하고 했을 때도 심각한 문제가 많고 사실 계약서가 수백 장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법무법인, 변호사들끼리의 결합이니까요.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당연히 국내 법무법인 운영과는 차이점이 많이 있겠죠. 어떤 부분 유의해야 됩니까? 네, 먼저 해외 파트너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문제는 양국 간 회사의 분할, 합병, 청산에 관한 제도가 달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경우에 해결이 다소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국가 사이에 이 회사를 상법상의 제도가 다르고 네, 회사법 그렇죠. 제도가 다르고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군요. 네네. 또 양국 간의 비즈니스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심각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합작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편 합작 법무법인의 경우에 설립 요건이 엄격한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요건 외에도 합작의 당사자 자격과 관련해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본사로 한정하고 있고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는 합작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네. 또 파트너급 외국법 자문사의 수가 국내 변호사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외국 로펌이 일정 비율의 지분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에 있어서는 외국 로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네. 또 합작 법무법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범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서 수요자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내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네, 실제 이거 처음에 FTA 체결하는 단계에서 법률 시장 개방 관련돼서 설명하는 걸 제가 가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시장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만 사실 굉장히 많이 듣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자, 그렇다면 이 국내외 합작 법무법인이 가지는 좋은 점도 있겠죠. 장점은 뭡니까? 네, 일단 특정 외국법에서는 일정 분야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또 한편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대형 로펌과의 합작을 통해서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또 국내 인지도 상승도 꾀할 수 있습니다. 네. 가령 최근 중국계 일부 로펌들이 영미권 로펌과 대규모 합병을 하면서 글로벌 법률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러한 대규모 합병을 통해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인재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현행 합작 법무법인 설립과 관련한 각종 엄격한 요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요건이 결국 법률 서비스 수요자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외국 로펌의 투자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합작 법무법인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제대로 된 출구 전략, 즉 청산에 관한 부분도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립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정립된다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